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오늘은 고현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고현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네. 키움증권이 음. 탑픽이었죠. 이번에도 네네. 여전한가요? 네. 여전히 키움증권이랑 삼성증권을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증시가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거래대금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거래대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제 회전율이랑 거래량이 같이 튀면서 거래대금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전체 순영업 수익에서 약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증권사는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하향되면서 거래대금도 같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자가분들이 좀 수수료 수익이 다시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감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증시의 방향성에 연동된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향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같이 하향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네. 증시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도 같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이제 가정하에서는 거래대금은 계속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대비해서 3월에 개인 ETF 순매수는 크게 줄었고 네. 그리고 개별 종목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흐름 자체가 변한 건가요? 네, 확실히 우선은 저희가 ETF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네.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조 원 수준으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ETF 매수세가 크게 늘어났지만 최근에 또 개인의 매수 흐름을 살펴보면 개별 종목으로 매수세가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게 또 이제 증시가 하향하는 구간에서 ETF 매수세가 줄었어서 그 시기를 같이 감안해 보시면 어쨌거나 이게 수익률이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같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ETF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증시가 하향하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개별 종목 좀 테마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수익률을 감안해서 투자자들이 ETF가 아닌 좀 개별 종목으로 매수세가 분산됐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이란 네. 사태 이후에 업앤다운이 엄청 컸잖아요. 네네, 지수의 맞습니다. 변동폭도 컸고 네. 데이터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까? 3월 달에 도대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증권사 수수료 엄청 벌었나? 우선은 저희가 1분기로 봤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구두로 설명드리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67조 원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네. 3월에는 6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그래서 1분기보다 전체적으로 3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조금 더 높아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전분기 대비로 봤었을 때 80% 증가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지난해 연말보다? 네, 지난 4분기보다 80% 증가한 수준이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랑 이제 WM 쪽, 리테일 쪽의 수익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 그 컨센서스 화면 보시면 이제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비교해 봤는데 사실 아직까지 추정치가 좀 낮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에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미래에셋 증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1분기에 스페이스X 평가이익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컨센서스가 지금 8천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투자 금액이 6천억 원이고요. 지금 평가이익만 1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수익만으로도 1조 원이 예상되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 같은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키움, NH,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센서스가 3천억 원대 수준인데 저희가 4분기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커리지만 지금 80%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천억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즉 지금 컨센서스 수준의 실적은 저는 충분히 다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증권주 계속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변동성이 지속되는 구간에서 매수 계속하면서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증권업종은? 네, 저는 키움증권과 그렇다고 삼성증권을 보고 위주로. 있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중동이 지정학 리스크로 지수가 좀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지 저희가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법 개정과 같이 함께 지금 증시의 조건이 좀 저는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서 증시의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도 매력도가 매우 높고 저는 특히나 이제 키움이랑 삼성증권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커버리지 증권사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해외 주식 거래대금 점유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리테일 쪽으로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한 회색선을 보시면 삼성증권의 거래대금 점유율이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퇴직연금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퇴직연금 점유율이 4위였다가 올해 이제 2위 2025년 기준으로 2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테일 쪽의 경쟁력이 저는 올해도 계속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10시에 트럼프 연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연설에서 증권업종 쪽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여쭤보시는 그러니까 어떤 건지. 발언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업종에- 우리가 브로커리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 같아요. 지난해 연말보다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한 80% 이상 수수료율이 올랐다. 그러면 증시가 추세를 갖고 계속해서 오르는 거래량보다 업앤다운 변동성이 클 때 훨씬 더 수익에 좋다라고 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좀 다르고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센서스에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주도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네네. 전자, 반도체 갈 것이냐 아니면 증권업종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네. 정말로 주가가 달릴 것인가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굳이 트럼프 연설이 하나의 글쎄 모멘텀이 된다면 또다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수가 추세를 갖고 오를 때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이 실적에 잡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증시가 얼만큼 또 급락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쟁이 발발한 그 당시에 거의 코스피가 6천에서 5천까지 하락했었을 때는 그 거래대금이 거의 일간 기준으로 130조 원 이상을 돌파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변동의 폭에 따라서 좀 거래대금의 추이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그때보다는 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하향되는 단계에서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같이 하향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는 변함이 없고 반도체 중심으로 업황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법 개정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로의 머니 무브 현상을 감안을 하면은 증권주의 실적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에 따라서 멀티플도 리레이팅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 당장 단기 투자로 뭐 한 달 보고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라면은 증권주는 계속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현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4월 네. 18일 세미나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네. 4월 9일에 음흠. 김정환 과장님도 세미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1분기에 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2분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4월 18일 매우 중요하죠. 그날은 하루 종일 하는 거고요. 4월 9일 날은 저희 김정환 과장이 월요일마다 나왔는데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나올 때마다 장이 흔들려서 자기가 좋은 테마들이 맞아요. 많은데 그래서 그런 자리를 뽐내기 위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니까요. 삼성동 가서 김정환 과장 얼굴도 보고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월 18일 토요일에는 저희와 같이 얼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8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